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피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었던 게 1월 중순인데 오늘 촬영 날짜 3월 12일이고요. 2달 만에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요즘 시즌이 시즌인지라 감사보고서 그리고 감사의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종종 오프라인 수강생분들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보통 마지막 주에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 주총위크라고 부르고 그동안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 차원에서 너무 이제 몰려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 개 기업에 대해서만 각 주주총회를 참가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금 퍼뜨리자라고 기업들을 많이 유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많이 실제로 그 이후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주총회가 많이 분산이 되기는 했으면서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4월 마지막 주에 정기주주총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주주총회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요.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감사보고서가 오피셜리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이 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되면서 주가가 막 하루에 급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이 감사보고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업 분석을 들을 때 참고하는 사업보고서랑은 약간 달라요. 뭐 내용이라든가 커버하는 범위도 다르고 중점으로 두어지는 컨텐츠들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이라는 것들이 표시가 돼서 나갑니다. 감사의견은 그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서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 재무제표의 전문가로서 내주는 의견이 바로 이제 감사의견인데요. 안타깝지만 감사의견을 면밀히 살펴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건지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의견이 적정히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영상을 찍는 김에 감사의견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주주총회 전에 투자하시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한번 오시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감사의견으로 나올 수 있는 4가지 감사의견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적정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정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부적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적정의견을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의 소지와 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적정의견 빼고는 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이 나갔을 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 이 의견이 감사인으로부터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정의견입니다. 적정의견은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감사한 결과, 즉 회계사들이 그 회사를 감사할 때 뭔가 범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사를 해봤더니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 즉 재무제표가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거짓이 없다. 위법하게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어긋나게 작성된 바가 없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랑 기업의 실제 상태랑 일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적정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정의견이에요. 자, 보시면 감사 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거나 내가 회계사 입장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와야 내가 이 회사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일부의 제한이 있었어요. 혹은 회계 기준을 일부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즉 회계사 입장에서 판단컨대 회사의 상태랑 재무제표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혹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재무제표가 제출이 되어도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회사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한정의견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적정.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돼서 표시되고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하고요, 기업의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자, 네 번째 의견 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
의견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지금 내가 뭔가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하는 단계에 의견 거절이 나가고요. 혹은 기업의 존립 여부 자체, 기업이 곧 있으면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뭔가 심각해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또 의견 거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회계사 입장에서 이거 그냥 던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감사 업무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보건데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의견 거절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가지 의견들이 있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식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시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적정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실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간혹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이 적정 의견이 나오면 회사가 적정하다, 우리 영어로 proper 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회사가 괜찮다, 회사 is okay,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기업의 재무제표랑 실제 기업 상태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업이 곧 망가질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막 계속 적자 내면서 결손이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너무 정직한 바람에 그 결손을 숨기지 않고, 보통은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숨기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 회사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재무제표를 써왔단 말이죠. 그러면 적정 의견이 나가요. 왜? 망해가는 회사의 상태를 그대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써냈으니까 적정 의견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해서요, 회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맞게 잘 작성되었다는 뜻이지, 감사 의견은요, 적정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 모두 다 기업의 밸류가 어떠하냐, 기업의 가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무제표와 회사의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감사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적정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주가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정 의견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정 의견도 어쨌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을 조금 안 따랐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주가 차원에서도 나쁘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정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거 있죠. 요 시즌마다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된다거나 상장 폐지 들어간다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들어간다거나 요런 이슈는 없어요. 물론 이게 한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 2가지 관리 종목, 옐로 카드죠. 그리고 상장 폐지, 레드 카드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내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왜 한정 의견을 내는지를 써야 돼요, 사유를. 근데 그 중에서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는요, 코스피에서는 1회 요 사유가 뜨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회 연속으로 관리 종목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에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뜨면 상장 폐지가 들어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장 폐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얄짤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 의견 자체가 뭐 기업의 존폐 여부에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 중에서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뜨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적정하고 의견 거절은 합할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바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뜨는 순간 바로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 부적정 혹은 의견 거절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이 의견 거절이 뜬다거나 부적정이 뜨는 경우는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미리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연말 연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과거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리 종목에 들어갈 우려가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미리 거르는 작업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재무제표가 어렵다라고 해서 뭐 거르실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아예 시장에서 나가리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상장 페이지에 들어갈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라낼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오늘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4가지 감사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감사의견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감사의견이 나오는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될 만한 각 의견별로 좀 포인트들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